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질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권순욱입니다.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오늘 원래 4시에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어요. 어디 다녀오셨죠? 그렇죠. 원래는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죠. 네. 예, 지금 3시 반에 중앙지검 갔다 오는 길입니다. 잠깐 마이크 조금 더. 예, 마이크로. 제가 지금 기운이 쭉 빠져갖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작게 하시려면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알겠습니다. 하시면, 예. 중앙지검에 볼 일이 있으셨으면 뭐 어디 고소장을 제출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 그 많은 네티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난 3월 7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1시간 반 전에 9시 반에 정봉주 성추행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프레시안에 대대적으로 나가고 지금 7일 동안 이른바 이제 그 미투 운동에 또 정봉주 걸린 거 아니냐 하는데 10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지금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7일을 아마 한 70년을 산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이 7일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게 7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이 무척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그 팩트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기사가 처음부터 무엇을 의도하고 스스로 기사가 자꾸 자기 부정을 하면서 가는데 이런 것 자체가 허위사실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기사 내용에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을 그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런 이제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혐의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언론사 5군데 언론사 네. 6명 기사를 5개 언론사 6명의 기자를 그렇죠. 예. 상대로 고소장을 지금 제출했는데 이제 네.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2군데는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출판물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예, 의한 명예훼손. 그렇죠. 예. 예. 사실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시던 날 예. 원래 선언하고 나서 우리 여기 스튜디오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날 그죠? 오후에 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3시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방송이 펑크가 하나 난 거지. 우리도 피해자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때 1시간 반 전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너무 충격스럽더라고요. 그 전날 또 전화도 한번 왔어요. 근데 전화 왔는데 기자들하고 만났다가 이제 피곤해갖고 일찍 잤는데 밤 한 11시 50분쯤에 다그치듯이 전화가 오고 또 카톡도 어제 제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카톡도 본 사람들도 또 이게 약간 그 빡쳤죠. 네. 너무 이 고압적으로. 보통 기자들 다 그럴 거라고 오해할까봐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기자들 그렇게 진짜 거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권 기자님도 올해 이 언론 이 바닥 네. 밥을 먹었지만 주진우가 그거 보고 그래. 나도 이렇게 건방지지 않다. 네. 나도 기자로서 상당히 보통은, 건방진 네.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건방지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거죠. 그때는 카페룸이라고 문자가 와요. 카페룸에서 이러이러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허위사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거긴 분명히 카페룸으로 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기사 날 때는 호텔에서 룸이라고 표현해요. 호텔 룸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거는 방이잖아. 룸이 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 2차 그 기사를 보고 2차 나가는 그 또 다른 언론들은 호텔 룸으로 다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호텔 방으로 표현하고요. 호텔 객실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오역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냄새를 확 풍기는 그런 단어 선택.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기사 받아 쓴 게 3천 기사가 넘어가요. 우라카이 한 기사. 우리가 소위 이제 100개 쓰기 기사를 우라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틀 연속 양대 포털의 실검 1위를 이틀을 장식을 합니다. 실검 1위 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멘붕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이 삶에 있어서 이런 멘붕은 느끼다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룸이라는 단어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이제 렉싱턴 호텔 하면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 기자들,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렉싱턴 호텔에 그 1층, 2층 거기에 룸이 있었나 하고 기억을 막 되짚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런 최초의 기사에 나온 그런 분위기의 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뭐 기억을 더듬는 예. 걸 해봤는데 그만큼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악의적이었다고 오해를 보는 거지. 불러일으킬 수 있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의적이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악의적인 오역을 유도했다. 그런데 일단 예. 그 악의적인 오역이라 하더라도 그냥 대놓고 맨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예. 1. 그 A 씨한테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 1번 질문입니다. 만났냐? 일단 이거 먼저 예, 해야지. 그날 12월 23일이든 24일이든 그때 만난 적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일단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분들이 여기 나간다 그러니까 좀 그 조심해서 발언하라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지금 그 답변 안 하는 게 이제 이틀 동안 그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이제 입장을 네네. 밝혔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고소한 것은 언론의 그런 그 허위 보도 네. 그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 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게 옳겠다. 예. 그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우리가 공격적인 질문이 확 죽어버리는데. 일단은 뭐 좋아요. 그 검찰에다가 이제 고소장 제출했으니까 이제 검찰이 이런저런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면서 예.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면 프레시아는 좋아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요 얘기를 갖고 기사 쓰면서 말꼬리 잡고 그러니까 진실 공방으로 가면 처음 터트린 데는 이거거든요. 이미 정봉주는 정치적으로 확 저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날 기사가 나간 날 실검 이틀 동안 1위 하면서 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확산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반박 성명을 1차 반박 성명을 할 때는 실검에 아예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 반박 성명을 할 때는 실검에 잠깐 한 시간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온라인의 덕후들, 그다음 우리 이제 지지자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게임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사미사 이 TV 보고 계신 50대, 60대 TV만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내용들, 진실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소기의 목적을 거둔 거예요. 거두고 그냥 나중에 와갖고 뭐 진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진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다. 인식의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님 혹시 예. 그 언론하고 이렇게 정말 한번 각 세운 전례가 있었나요? 전에 낙곰 살 때 조선일보하고 했는데 예. 오히려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이제 큰 언론사들은 저처럼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를 그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적이나 뭐 그 일반 국민들에게 그 인지도가 있어도 자기들은 헤비급인데 네. 나는 한 팬텀급이나 플라이급쯤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몸집 키워줄 필요 없다. 이런 게 그렇죠.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조중동한테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욕을 해도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안 해요. 저를 고소당하고 예.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 같은 나름 정치적으로 인지도 있는 인물을 잡으면 네. 좀 자신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져보는 거죠. 무척 조심스러워요 지금. 예. 예. 그 사실 지금 사태를 보면은요. 네. 그 프레시안이 뭐 말 그대로 자기들 말로는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단독 특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 꽤 잘 나가는 정치인, 굉장히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의 뭐 어떤 치부를 갖다가 자기가 단독 특종을 했다. 이러면 사실 언론사로서는 그야말로 대특종이고 어마어마한 언론사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댓글에는 뭐 100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뭐
비난하는 댓글로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있는데 많이 사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사실 프레시안의 상황에서 봐서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사실 우리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망 정치인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는 단독 특종을 했는데 오히려 언론사가 뭐 완전히 망조 직전까지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 그 이런 점들이 참 이번 사태에서 저희들 뭐 제3자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신기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다들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미투 네. 운동인데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이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저항을 못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그 약간의 지고지순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딴지 거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뭐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3월 7일 날 보도가 되자마자 그날 이제 아주 가까운 캠퍼스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그 한 음식점에 그 이제 홍대에 있는 식당에서 한 그 10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대처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1대9로 이거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고 지금 미투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인정하고 피해야 한다. 90%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가까이 있는 분들도요? 가까이 있는 분들. 왜냐면 워낙 이 그 열풍이 세니까. 그럼 미투 운동을 또 자칫 잘못하면 미투 운동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최근에 한 20-30년 전 건 때문에 그 모든 활동을 다 포기한 한 그 이제 꽤 유명한 연예인을 측근이에요. 바로 옆에서 지켜왔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거의 병원에 가서 막 죽어가는 지경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분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근데 10%밖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 이틀 동안 근데 상황에 가면서 난 그래서 네티즌 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네티즌 분들이 막 그때 자료를 갖다 주면서 2011년 12월 23일, 24일 날 당신 어디에서 뭐 있지 이런 자료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 있지? 나 당신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내가 당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기사 나온 거 있는데 뭐 했지가 이게 그때 그 저는 감옥 들어갈 때기 때문에 머리가 확 뻥해갖고 정말 기억이 한순간에 공백이 왔어요. 멍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때 또 어머니가 막 쓰러지시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기억에 조각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데 정말 우리 네티즌 분들 우리 지지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다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막 진짜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찾는 것 같아 자료를. 이런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냈지 할 정도로 자료가 막 오면서 기억의 조각들을 하고 우리 이제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억을 더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각이 맞춰져 나가는 과정이 2-3일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차 보도 그 반박문 내고 또 내고 근데도 그래서 2차 보도 낼 땐 그 시간 사진 이런 게 다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에 뭐 시간까지 찾아내고 네. 어디까지 가고 있었다. 야, 이분들이 물론 그 저를 믿어주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정말 우리 지지자들 네티즌 수사대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일처럼 그렇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한 구성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게요. 7년 전 일이면 솔직히 기억 못해. 저도 전혀 내일이라도. 기억 안 납니다. 저도 기억.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하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당시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왼쪽 코피가 퉁 터져요. 그 한겨울에 추운 게 이게 코피가 터져서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충격이 올 정도로 겁이 덜어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2-3일 동안은 막 이리저리 그 뭐 김총수하고 다니고 주진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수사관들이 잡으러 왔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제 유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걸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자기들 이제 이게 그 목표가 달성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피해서 다니느라고 결과적으로 26일 오후 1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날 확정을 해주거든. 그 다음날 늦은 시간에. 그게 막 피해 다닐 때요 그때. 자, 제가 그날 예.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나는 날 저도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딱 납니다. 이제 얘기하니까 제가 그날 김어준 총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 이제 유죄 확정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김 총수가 그때 상황이 워낙 이렇게 좀 이제 그 약간 긴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나중에 일단은 뭐 저거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저도. 여튼 그렇게 하고 같이 뭔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바빠서 길게 통화 못 하겠다 해서 전화를 김총수가요? 끊었거든요. 예. 네. 왜냐면 그 친구들도 너무 당황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감옥을 안 갈 거라고들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예상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 이거 얘기하니까 정말 그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이번에 정말 위력을 좀 느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각각의 그 조각조각을 모으기 예. 시작하니까 모자이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아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드니까 23일, 24일 있었던 그 일들의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지성하게 되면 좀 이성적이잖아요. 네. 그게 집단지성이죠. 뭐. 예, 근데 공동 진짜 작업하면. 진짜 이번에는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좀 차가운 이성의 말보다도 우리 막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추운 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좀 희망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지난 우리가 16년, 17년 촛불을 들었을 때 왠지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오뎅집 뭐 그때 또 소주도 많이 파는데 네. 그때 우리끼리 한 7, 8명, 10대명씩 모여 앉아서 소주잔 그 나누고 초들고 이럴 때 오는 따뜻한 감정 있잖아요. 그게 막 인터넷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 같은 게 느낀 게 그때는 이기고 지구가 아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믿어준다라고 하는 게 네. 너무너무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도 고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정치신세계 이 마이크를 빌려서 너무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치신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네. 그나저나 이렇게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됐으니까 좀 더 이제 싸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잠깐만. 예.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 A 기사에 등장하는 A 예. 씨 예. 특정이 됐습니까? 오늘 고소장에요. 예.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 A 씨는 아직도 지금 누군지 아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예.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갖고 카톡이 와요. 그 어제 이제 그래서 그 예. 카톡 내용을 그 캡처한 거 공개를 했는데 근데 또 이제 변호사들은 역시 법률가니까 그 A가 이 A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특정을 안 하더라고. 맞아. 그 사람 이름은 같은데 이름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걸 갖고 막 갑론을 받고 논의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특정을 못 하고 들어가죠. 고소장에는. 예. 그거는 결국 검찰이 특정을 검찰이 해야 몫이고, 되겠네요. 예. 지금 사실 누구라고 추정은 되는데 네. 우리가 그 공소장에는 그 고소장에는 특정을 못 했죠. 예. 남편 이분이 그 실존하는 인물이고 예. 지금 프레시안에 계속 기사를 썼던 서울이 기자와는 다른 분인 건 확실하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댓글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뭐 의문들이 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A 씨와 서울이 씨가 동일 인물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그거는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정말 잘 됐네. 근데 그 다른 분으로 오해가 돼갖고 얼굴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송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신상털이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60명이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네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 방송을 빌려갖고 혹시 그분을 신상털이하거나 부정적으로 댓글 쓴 분들 만약에 그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이분들이 그 자기가 글을 썼던 사이트 갖고 사과하는 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다툼을 할 때도 유리하다. 네. 그래서 혹시 신상털이에 참석했던 분들이 있으면 사과글을 올리고요. 네. 그분이 아니니까 네네. 사과글을 그렇죠. 올리고 그다음 또 그분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만약에 나중에 벌금 내는 상황이면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자기 개인의 이익을 60명 입건 낸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야 이렇게 자꾸만 진실이 아닌 게 몰려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좀 그 함께 도와주고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저도 뭐 말씀 받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는 형사 고소를 했으니까 예. 여기서는 공적으로 맡기고 그렇죠. 예, 사적인 신상털이 이런 거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듭니다. 그거는 결국 검찰에서 네. A 씨가 누군지를 검찰이 확정을 할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게 사실 다 추론일 뿐이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원래 사실 저희들이 그 정치 신세계가 예. 우리 봉도사님 예. 막 까고 그런 거 아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안티도 팬이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 조기숙 교수님께서 이제 저하고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는데 정치 신세계에서 엄청 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한번 나가야죠. 그래 제가 나가야죠. 그러니까 나갈 자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갈 게 뭡니까? 이 큰 틀에서 이제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당연히 깔 수 있죠. 제가 뭐 그 신입니까 이게 물론 더 가파도 팟캐스트지만 그럼 나간다니까 조기숙 교수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았고 근데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집사람이 쭉 몸집이 자그마한데 믿는 철학이 이거예요. 당신은 정치를 해라. 정치를 할 때 당신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저격돼갖고 딱 쓰러졌는데 이번에 저는 헝거게임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빵 쏘면 쓰러지고 빵 쏘면 쓰러지는데 빵 쏘고 쓰러진 줄 알았더니 이틀 만에 피를 흘리면서 살아나는 거야 정봉주가. 그 사냥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헝거게임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그러면서 막 전략을 아주 그냥 이 조그만 사업하는 그 아주머니인데 엄청난 전략가가 되는 거야 일주일 안에. 그 변호사들도 깜짝 놀래 그러면서 정 의원님 진짜 정치를 해야겠어요. 부인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서니 그러면서 막 온갖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막 조금만 흥분하면 밑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끊어주고. 자, 제가 찬물 하나 딱 끼얹으면 많이 아니 사모님은 콩깍지가 쉬었으니까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방송 잘 하셨잖아요. 와 전국 낙검수에서 출발해서 전국구에 정치쇼에 뭐 거의 뭐 방송 재벌 그렇죠. 외부자들의 재밌게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간의 평가는 아이씨 봉도사 정치하지 말고 방송이나 계속하지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이렇게 할 때는 재미있는데요.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전해요. 이게 내 옷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그리고 방송의 루틴을 해보시면 알지만 방송의 루틴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죠. 도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그 새로운 삶에 이렇게 도전하는 스타일이고 맨 땅에 박치기 하면서 살아온 스타일이니까 1년 방송을 1년 했는데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더라고 이게. 하는 순간은 재밌어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 있으면 이게 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면서 정치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는. 정 의원님 저 사실 정치 신세계에서 정 의원님 많이 깠는데 깠는 이유가 뭐 정 의원님을 갖다가 다 아끼고 사랑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미워서 깠어요. 미워서. 게다가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오자마자 요 서명해달라고 해서 제 심정이 지금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정치 신세계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사인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당사자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리 뭐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마이크 지금 그동안 방송 실컷 하셨지만 지금 마이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라도 이렇게 빌려드리는 거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팟캐스트 나갔었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그 전국구에서는 또 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국구는 전국구 나름의 다른 주제를 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줘서 그동안에 깐 거 한 게 없어요. 좀 더 까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올게요. 생각이 안 나게.
그동안 이렇게 저기 정 의원님한테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 예. 최초에 이제 저기 그날 서울시장 3월 7일 날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렇지. 아 좋아했어요? 라는 속으로 이런 씨. 이게 그래서 평소 이미지가 평소 이미지가 뭐냐면 봉도서면 왠지 그랬을 것 같지 않아? 터지기도 터졌을 것 같은데. 공 기자님 그게 이게 허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2차, 3차가 나올 거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대충 허술해도 일단 찔러 놓으면 누군가 나올 거다. 그 기사 1차 기사의 말미에 젊은 여자분들하고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2차, 3차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방송계 다른 작가분들이 제가 이제 작가분들이 사실 다 이게 계약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박봉이거든요. 네. 비정규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 또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방송 작가분들이 저는 이제 출연료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술 사고 커피 사고 그런 걸 거의 다 제가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 대학들도 왜 이렇게 다들 명문대를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고생하고 그런 게 안쓰럽고 근데 들리는 소문들이 어디에서 의원님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나 이걸 취재하고 다녀요? 이게 3월 7일 보도된 이후에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2차, 3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감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그냥 한 언론은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이게 뭐야 역시 맞아, 저 그 제목 봤어요. 아 이게 뭐냐고. 그 평소 이미지 관리를 아니 이제 잘 하셨어야죠. 근데 저는요 그 이제 우리 그 외부자들 할 때 진중권 교수도 그러는데 저는 사실 경쾌하고 가볍고 그런 게 정치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다 이런 것 때문에 광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낙검 살 때 선언을 했잖아요. 광대가 되는 것과 질서를 깨는 불법 소년과 그다음에 불량 청소년과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1년 교수가 1년 동안 한 다음에 무척 불량기 넘치는데 1년 동안 같이 방송한 정봉주는 정말 완벽한 모범생이었다. 여기서 이제 그분을 또 다른 분을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숙제 시험 공부 다 해놓고 껄렁껄렁하면서 놀고 다니면서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들. 아, 이게 이제 좀 극한 깔때인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카메라 들이댈 때 그렇게 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평가예요. 그 두 분들. 그렇게 저는 그 전교 1등을 못 하셨는데. 전교 1등 못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52명 중에 146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거의 꼴등이죠. 공부는 참 못하셨네요. 진짜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 총량제를 주장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나이 들어서 그만한 공부를 또 해야 돼.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중권 교수면은 서울대를 나와서 독일 유학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충 해도 되는 걸 저는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만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열심히 했던 건데 이제 진중권 교수는 그렇게 높이 평가해 준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찾았던 것 같아요. 2차, 3차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차, 3차가 나와서 완벽하게 저격을 하고 정치권에서 정봉주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단 그리고 분명한 게 네. 저는 그런 성추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건 좀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게요. 일단 그 의원님 말씀인데 의혹의 문제. 아 근데 네. 스킨십은 좋아요. 근데 정치인은요. 우리 가다가 그 옆에 보좌관들이 선거 때 악수하잖아요. 옆에서 술 먹을 때 막 깨요 그냥 의원님. 아 좀 이렇게 친한 척하면 좀 포옹도 하고 허구도 하고 포옹도 좀 하고 그래요. 또 하면은 아이 그러다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들도. 그게 실제로요. 우리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프리허그 같은 거, 예. 허그한 거를 미투라면서 약간 막 가짜 뉴스처럼 만들어가지고 봤어요 지금 저도. 뿌리고 있다니까. 예,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정동영 의장이 했던 아이디어는 악수를 하면서 이 손을 잡아요. 여기 팔을 이러면은 전달이 된 거야. 그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절대 허그하지 않아요.
잡고 팔을 잡고 이렇게 흔들지. 근데 그거 제가 정동영 그 의장일 때 예. 전 처음 봤는데 예. 너무 친한 척 해서 되게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예.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친한 척해? 예. 뭐 근데 이런 그 다음에 만나면 잊어먹어요. 그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희들도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뭐 의혹 제기라고 해서 그냥 막 하기는 좀 힘드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든 생각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진짜 터진 거 아닌가 였었는데 그런 의심들을 했던 걸 강화시킨 게 첫째로 의원님이 이틀 동안 별 얘기 없으셨던 거.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잠적으로 보이거든요. 잠적으로 표현해갖고 한 언론사에서 1차 보도문 나기 전에 왜 이틀 동안 잠적했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딱 또 저격을 했죠. 저격수답게. 전화 안 받으면 잠적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잠적으로 표현해갖고요. 그럼 다른 언론사에서 표현한 거 확인하고 쓰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틀 전화 안 받은 거는 정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기억을 더듬는 기억을 더듬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의혹은 일파만파 퍼지긴 했지만 네. 그 이후의 대응은 정확히 잘 근거와 자료를 갖고 하는 거에서 어쨌든 네티즌들은 좀 점수를 높게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대응은 신중하게 잘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순간에 뭘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기억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들도 뭐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그야말로 뭐 네티즌 1, 2, 3, 4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이제 이틀 후부터 이제 거의 인터넷에서도 의원님한테 갔던 제보들이 이제 공개가 막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동선 자체가 안 맞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프레시안의 기사를 한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정독을.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제목만 보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 같은 이게 뉴스 중독자들도 제목만 보니까 아마 뭐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제목만 보게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이제 기사에서 좀 밟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에서 아니 뭐 위원님한테 이런 걸 그냥 대놓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기사에서는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뭐 보고 싶었다, 코를 성행해 주겠다 이런 대화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자극적이죠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일단 다시 우리들도 이제 차분해지고 난 다음에서야 보니까 이거 뭐 이상하잖아 이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이 23일이든 엑신턴이든 이게 뭐 일단 요거를 잠시 제껴두고 의원님이 어떤 그 기억 속에서 이런 식의 발언들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위험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다른 분들 A 씨가 아니더라도 해왔던 연장선이 있는지. 무척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제 최민희 의원이 우리 이제 또 잘 모르잖아요. 여성들의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게 또. 근데 최민희 의원이 그제 뭐 저를 위해서 막 그냥 며칠 동안 막 그 2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종편 뭐 TV에 나와서 막 맹활약을 하는데 최민희 의원의 표현을 따르면 나도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장소, 시간, 행위가 바로 어제 일처럼 3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장소, 시간,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걸 보고 그거는 조금 이제 뭐 하고 이제 우리가 고소장에도 고소장을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요 문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시죠. 이거는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민감하게 이것저것 맞습니다. 비주얼 보주얼 이야기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면 정치 구세계로 들어가는 거습니다. 예. 재미도 없고. 예. 재미없어요 진짜. 예. 다 했어요. 자, 사실 이번에 조금 이제 평소에 우리 그 봉도사님이 특히 우리 대통령님 지지자들한테 약간 밉상 찍힌 게 좀 있어요. 그래 왜 그랬어요 근데? 모르세요? 예. 딱딱딱 지적을 좀 해줘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과정을 설명을. 자, 예를 들어서 아들 전화는 좀 군대 있었고 좀 받으세요. 민규 아빠 방송 중이야. 그래요, 네네. 그래 고마워.
예. 자, 여기 군대가 있어요. 의경. 코너링이 나빠고 저 후진 데가 있어요. 가상화폐 예. 한참 하셨잖아요. 그때 정부 정책 방향하고 좀 안 맞았잖아요. 아, 그때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처음에 네. 이제 제가 9월인가에 가상화폐 전문가가 한번 나와요. 가상화폐. 근데 저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그 SBS 정치쇼에서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스타일이 뭐냐면 지금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은 늘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이것 말고 이 다음에 무엇인가를 늘 상상하고 늘 꿈꾸는 스타일이에요. 요 다음은 뭐지? 요 다음은 뭐지? 사업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요 다음에 이 사업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 그런데 가상화폐를 듣는데 번쩍 뛰는 거예요, 눈이. 늦깎이죠, 늦깎이. 근데 막 설명 듣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이런 등등을 공부하고 그분한테 또 이제 한두 번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 피라미드에 가입하시는 분들 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화투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이런 그 내기 잘 안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행성에 이렇게 뭐 관심이 좀 없는 스타일인데 또 고스톱 같은 경우도 세 판 치면 재미없으면 안 치니까 그게 루틴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거를 갖고 사실 조금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우호적 발언하니까 가상화폐 투자하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해갖고 얼른 그 정리하고 내가 정치라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네네. 바로 이제 한두 달 만에 정리하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디펜스 할 때 뭘 디펜스 했냐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 네네. 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금감위에서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관리하는 쪽인데 법무부로 넘어오는 쪽에서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법무부로 넘어온 것은 잘못 넘어왔다. 그래서 법무부로 넘어온 걸 비판했어요. 다시 이제 금감위로 갔거든요. 근데 이럴 때 비판한 것 같고 잘못했다 그러면 반성해야죠 뭐. 바로 납작. 아니 그럼 왜냐하면 가상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제 어설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비판적 관점을 가졌지만 조금 더 전문적 관점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경솔하게 얘기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지적을 받으면 그리고 저도 막 배우는데 저도 문과니까 이과 IT 쪽은 이렇게 썩 들어오지가 않더라고 잘. 다만 뭔가 좀 새로운 세계다. 자, 그래서 그때 바로 했는데 네. 지금도 그 댓글 중에 야 코인쟁이 그런 건 진짜 아파요. 주로 코인쟁이라 아니라 코인충이라고 그래. 코인쟁이 그거 좀 다음에 간 거고 코인쟁이인데 이제 저는 정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봉도사님 사과하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자, 저 하나 정리했고. 근데 이제 예. 아니, 됐고요. 예. 됐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제 그 네. 사과를 또 드려야 되는 게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10%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당을 막 열린우당 나가고 뭐 그때 뭐 선도 탈당 했잖아요. 탈당파 그랬고 결국은 그때도 이제 김한길 의원이 결국 장난치면서 선도 탈당파 그래갖고 당을 막 흔들고 그럴 때예요. 네. 우리는 이제 386들하고 같이 한 20-30명 같이 이제 탈당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막 떨어지고 그럴 때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해요. 심한 얘기 했죠. 예, 심한 얘기를 했죠. 저 그래서 계속 미워했다니까요. 예, 심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행사장 대선 때 대선 운동에서 저는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온 손학규를 지지하고 있었고 정동영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정동영 후보가 돼갖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손학규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이틀 있다가 바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파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생각에 정동영 후보를 도와주면서 BBK를 갖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넌 손학규 있다가 뭐 정동영으로 말갈아탄 거 아니냐는데 그때 손학규는 떨어졌을 때고 네. 당의 후보가 됐는데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손학규 지지하다가 가서 정동영을 그 도운 의원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지금 노동부 장관 하는 김영주 의원하고. 이건 어떤 정파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도울 때 사람들 만나면은 저하고 악수를 안 해요. 그 우리 그 노사모 했던 분들이 뭐 악수하면 손을 발로 맞고도 차요. 왜냐하면 그 심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한이 있습니다. 예, 원한이 깊었죠 그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정동영 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보고 조금 녹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1년 됐는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사과하라 그러면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거는 예를 들었고 2004년도에 제가 탄도리로 그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탄도리라고 하는 건 역사이기 때문에 피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고도 탄도리로 부르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으면 정치인 국회의원은커녕 동네 급장도 안 될 수준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그 국회의원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탄도리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안고 왔었는데 2007년도에 또 심한 얘기를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해야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어제 그저께 노무현 대통령 또 그 가서 이제 그 여사님도 뵙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그 작은 비석 가면 늘 그때 제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심하게 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리고 사과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과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근데 그 SBS 정치쇼 하실 때 예. 저 솔직히 그 패널 명단 보고 이 세상 반노 반문들은 다 모아놨네? 예. 그거 누가 섭외한 거예요? 그건 방송국에서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방송국 MC는 그 말 그대로 광대예요 거기도 그냥 그 세팅해 주면 거기에 맞춰갖고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하니까 그 특히 이제 우리 진영에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국이라고 하는 설정된 세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뭐 그래서 정치로 돌아오는데 좀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렇게 그런 말씀 해주시고 나니까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예. 이제 덜 많이 미워. 많이 누그러뜨려야죠. 그 비슷한 분이 예. 정청래 전 의원도 여기 예. 한번 와가지고 예. 우리 정청래 전 의원한테도 또 원한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예. 예. 근데 그 지난번에 그 추미애 대표하고 우리 대통령님 뭐 예. 청와대하고 갈등설이 한참 기사가 나올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우리 봉도사 왜 추미애 대표 왜 그렇게 까냐? 예. 둘이 왜 그렇게 뭐 혹시 뭐 관계가 왜 안 좋냐? 그건 시간차가 좀 있어요.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그 갈등설이 있을 땐 저는 그 입을 다물었고요. 그때는 아니고.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도 뭐 친하지만 박영선 의원을 비판했을 때는 세월호 가족들과 협의하지 않고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문제를 합의하고 나왔을 때 네. 이때 박영선 그때 원내대표를 비판했고요. 제가 추미애 대표를 그 비판해서 내용 증명까지 받았었어요. 전국구에서 비판해갖고 그때 추미애 대표를 언제 비판했냐면 대통령하고 갈등설이 있을 때 이렇게 깐 게 아니고 저 때 비판했어요. 막 촛불이 일 때 월요일 새벽으로 좀 기억하고 있어요. 쿠데타 발언? 아니요. 그 이후고 월요일 새벽에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갖고 제가 막 그게 그 전날 주말인 것 같아 전국구에서 그냥 사정없이 조졌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의원한테 연락이 왔고 그 오해라고. 그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도 통화했는데 어쨌든 그때 비판했는데 그 추미애 대표하고도 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비판은 논조는 뭐냐면 자 야당도 있는데 야당과 공조를 취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왜 의총에서 합의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지 않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활로 테러를 준다고 만나면 안 된다. 오로지 이건 탄핵이다. 이렇게 막 가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뭐 만나러 가겠다 그래 놓고 그게 아침 7시 반에 보도가 되니까 9시인가 이때 의총을 해서 추인을 받겠다 이렇게 돼요. 막상 의총에 들어가고 그럼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화가 오셨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대표님 왜 의총을 거치지 않고 미리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추인이 될 줄 알았죠. 아니 의총에서 어떻게 추인이 됩니까 이런 게.
지금 코너로 완전히 몰렸고 지금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탄핵을 하라 그러는데 가서 만나는 순간에 그럼 거국 중립 내각을 그쪽에서 여러 개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개헌안 갖고 있었죠. 거국 중립 내각 안 갖고 있었죠. 책임 총리자 갖고 있었죠. 이게 다 꼼수로 피하는 카드인데 아니 왜 이 카드를 받습니까 벼랑 안에?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건 오해 그러다가 너무 자기를 심하게 비판했다고 김현 대변인 명의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아이, 저런. 그 내용 증명 갖고 지금 복당이 이게 또 우리 대표님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진짜. 복당 심사가 15일인가요? 15일이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잖아. 네. 복당 힘들겠는데. 이거 우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 당 내에서 그래서 이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쿠데타 발언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쿠데타 발언 갖고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견 있을 때도 저는 그때 추미애 대표를 한번 비판하고 근데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때 전국구 나와서 그때 전국구가 다운이 약 한 130만 150만 이렇게 갔을 때거든요. 그때 와갖고 나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쫙쫙 빨아줘요. 그냥 적당히 빨아주지 않으면 쫙쫙 빨아줘. 그냥 입이 아프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추미애 대표는 탄핵에 꼬마 민주당에 있을 때 탄핵에 나서지 않았다. 네.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면서 전당대회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다만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또 짠한 얘기를 해요. 그게 그 3월 탄핵을 하고 그때 5월인가에 광주항쟁 추념식에 왔을 때 저 멀리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본데 자기의 심정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눈빛으로 용서하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감성을 다 건드리면서 그때 그 추미애 대표 지지율 15% 20%밖에 안 될 텐데 40% 50%쫙 솟는 게 그냥 막 이게 느끼는 막 솟더라고 이게. 그 제가 그렇게 도와드렸으면 이거 복당할 때 과거로 생각해서 좀 이게 그러게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 제기는 있지만 네. 본인이 1차 2차 해명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까지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일단 복당하고 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윤리심판을 넘기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저 사실 복당 문제로 그러는데 그 여태까지 복당을 안 하신 거는 방송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2월 7일 날 복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복당 신청서를 넣어요. 네. 근데 서울시당에서 오후 2시에 이건 특별한 그냥 당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제명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복당 심사위원회 없이 복당 절차를 그냥 밟습니다. 이래요? 2시에? 그런데 저녁 8시에 전화 와갖고 복당 됐습니다. 이거 심사위원회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가만히. 근데 우리가 당이 또 나를 꼼수로 부린 거 아니까 당원자 있나 없나 이렇게 검색을 안 해보잖아요. 전 그때 복당 2월 7일 날 복당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복당이 안 된 거예요? 왜 행정적 실수인 겁니까? 그러면? 행정 실수로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당에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때 복당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당은 지금 제가 약자니까 복당 심사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일단 복당은 웬만하면 좀 시켜주고 나서 네. 진실 여부가 지금 검찰 손에 일단 넘어갔는데 여기서 최소한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의견을 좀 드려보자고 그러면 의원님이 일단 그 탈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게 이제 사실 자격정지 이것 때문에 날아간 거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 그게 이제 사면 복권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때는 그러니까 탈당의 자격이 정지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 사면 복권하면 자격은 복원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복당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당연히 후보로 된다 출연한다 이거는 또 심사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당의 입당과 복당 문제는 이거는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에서 복당을 시켜주는 게 이제 명분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또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에는 또 새로운 게 열리잖아요. 네네. 뭐가 열리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민주당의 정치 신세계가 열려요. 아유, 정치 신세계가
말씀 진짜 잘하신다. 어? 그럼 정치 네. 신세계를 경험해봐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우리가. 자, 지금 방금 제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예. 지금 23일 행적이 문제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민국파 씨라고 예. 그분이 그 미건스 카페지기 예. 하셨다가 좀 뭐 논란이 좀 있고 탈퇴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23일 자기가 계속 수행했다. 예. 해서 뭐 그 동선을 렉싱턴 호텔 간 거 맞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반박을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근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그날 1시 49분에 홍대에서 사진 찍힌 거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찍었대요, 그건 또? 그 민국파 씨 주장이 엎어지는 네. 우리 봉도사님이 홍대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1시 40분. 49분에. 예, 1시 49분. 예. 여기에 진선미 의원도 있네. 예. 예. 있죠. 진섬 의원이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어요. 예. 이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지금 맞춰지는 완성이 거예요, 되고 그렇게. 있네요. 예. 자, 문제는 그러면 다시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예. 이제 이런 건 이제 검찰에 제시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예. 피고소인 그 프레시안 쪽에서 예. 우리가 23일, 24일 이렇게 기사를 썼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 전후다. 예. 이렇게 버리면 그거는 자기들 기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각해집니다. 그죠? 예. 그 날짜는 이미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날짜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23일에 확신한다라고 이제 미리 논리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23일. 말이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 얘기도 또 해놔요. 아 그거는 정말 대폭발이었습니다. 그게.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26일 날 감옥을 갔다고. 예. 그럼 25일 그다음에 행적 다 빼고 나면 지금 프레시안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날짜는 23일, 24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프레시안 주장을 지금 다 엎어버리고 있다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제 첫 번째 기사는 또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봉주 입감 날짜를 25일로 알아갖고 헷갈려서 23일인지 24일인지 몰랐다 그러는데 젊은 분들에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건 잊어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기사 부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온 기사를 또 부정해버리게 되면 이제 프레시아는 좀 심각해지죠. 예. 아니 근데 저기 그날 23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 일단 프레시안 기사 자체에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23일날 친구들과 만난 기록을 토대로 내가 23일에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거 제보한 사람이 예. 우리 페이스북 친구 이승훈 PD인데 예. 이렇게 적어놨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 정봉주 씨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의외로. 제 스타일을 갖고 이것이 여성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른바 이제 선언적 판단이 그 패착을 놓은 거죠. 2차, 3차를 끄집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의원님 저기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저기 뭔지 알아요? 저기예요, 저기.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예. 지금 하여튼 그 민국파 씨 주장으로는 그 시간에 원래 을지병원에서 여의도로 바로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는 예. 사진. 그 시간에 홍대에 있었다. 이건 우리 정 의원 봉도사님이 처음부터 계속 예. 말씀하셨던 주장했던 거가 그걸 있었죠. 입증을 해주는 증거 자료가 되겠네요. 예. 이거 뭐 추가로 이제 변호사님한테 토스하시면 될 것 같고.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최근에 한 20-30년 전 건 때문에 그 모든 활동을 다 포기한 한 그 이제 꽤 유명한 연예인을 측근이에요. 바로 옆에서 지켜왔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거의 병원에 가서 막 죽어가는 지경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분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근데 10%밖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 이틀 동안 근데 상황에 가면서 난 그래서 네티즌 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네티즌 분들이 막 그때 자료를 갖다 주면서
2011년 12월 23일, 24일 날 당신 어디에서 뭐 했지, 어디에서 뭐 했지 이런 자료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 있지, 나 당신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내가 당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기사 나온 거 있는데, 뭐 했지, 뭐 했지, 뭐 했지가 이게 그때 그 저는 감옥 들어갈 때 그때는 머리가 확 뻥해갖고 정말 기억이 한순간에 공백이 왔어요. 멍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때 또 어머니가 막 쓰러지시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기억에 조각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데 정말 우리 네티즌 분들, 우리 지지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다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막 진짜 제가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데 시금을 전폐하고 찾는 것 같아 자료를. 이런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냈지 할 정도로 자료가 막 오면서 기억의 조각들을 하고 우리 이제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억을 더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각이 맞춰져 나가는 과정이 2, 3일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1차 보도 그 반박문 내고 또 내고 근데도 그래서 2차 보도 낼 땐 그 시간 사진 이런 게 다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에 뭐 시간까지 찾아내고 네. 어디까지 가고 있었다. 야 이분들이 물론 그 저를 믿어주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정말 우리 지지자들 네티즌 수사대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일처럼 그렇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한 구성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게요. 7년 전 일이면 솔직히 기억 못해. 저도 전혀 내일이라도. 기억 안 납니다. 저도 기억.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하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당시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왼쪽 코피가 퉁 터져요. 그 한겨울에 추운 게 이게 코피가 터져서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충격이 올 정도로 겁이 덜어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2, 3일 동안은 막 이리저리 그 뭐 김총수하고 다니고 주진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수사관들이 잡으러 왔었어요 그때. 예. 왜냐하면 이제 유죄성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걸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자기들 이제 이게 그 목표가 달성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피해서 다니느라고 결과적으로 26일 오후 1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날 확정을 해주거든. 그 다음날 늦은 시간에. 그게 막 피해 다닐 때요 그때. 자, 제가 그날 예.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난 날 저도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딱 납니다. 이제 얘기하니까 제가 그날 김어준 총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 이제 유죄 확정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김 총수가 그때 상황이 워낙 이렇게 좀 이제 그 약간 긴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나중에 일단은 뭐 저거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저도. 여튼 그렇게 하고 같이 뭔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바빠서 길게 통화 못 하겠다 해서 전화를 김총수가요? 끊었거든요. 예. 네. 왜냐면 그 친구들도 너무 당황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감옥을 안 갈 거라고들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예상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 이거 얘기하니까 정말 그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이번에 정말 위력을 좀 느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각각의 그 조각조각을 모으기 예. 시작하니까 모자이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아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드니까 23일, 24일 있었던 그 일들의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지성하게 되면 좀 이성적이잖아요. 네. 그게 집단지성이죠. 뭐. 예, 근데 공동 진짜, 작업하면. 진짜 이번에는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좀 차가운 이성의 말보다도 우리 막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추운 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좀 희망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지난 우리가 16년, 17년 촛불을 들었을 때 왠지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오뎅집 뭐 그때 또 소주도 많이 파는데 네. 그때 우리끼리 한 7, 8명, 10명씩 모여 앉았고 소주잔 그 나누고 초들고 이럴 때 오는 따뜻한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게 막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 같은 게 느낀 게 그때는 이기고 지구가 아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믿어준다라고 하는 게 네. 그 너무너무 그렇죠. 지금도 고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정치신세계 이 마이크를 빌려서 너무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치신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네. 그나저나 이렇게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됐으니까 좀 더 이제 싸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잠깐만. 예.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 A 기사에 등장하는 A 예. 씨 예. 특정이 됐습니까? 아 오늘 고소장에요. 예.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 A 씨는 아직도 지금 누군지 아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예.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갖고 카톡이 와요. 아. 그 어제 이제 그래서 그 예. 카톡 내용을 그 캡처한 거 공개를 했는데 근데 또 이제 변호사들은 역시 법률가니까 그 A가 이 A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특정을 안 하더라고. 아. 맞아. 그 사람 이름은 같은데 이름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걸 갖고 막 갑론을 받고 논의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특정을 못 하고 들어가죠. 아. 고소장에는. 예. 그거는 결국 검찰이 특정을 검찰이 해야 몫이고, 되겠네요. 예. 그 지금 사실 누구라고 추정은 되는데 예. 우리가 그 공소장에는 그 고소장에는 특정을 못 했죠. 예. 남편 이분이 그 실존하는 인물이고 예. 지금 프레시 안에 계속 기사를 썼던 서울이 기자와는 다른 분인 건 확실하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댓글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뭐 의문들이 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A 씨와 서울이 씨가 동일 인물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그거는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정말 잘 됐네. 근데 그 다른 분으로 오해가 돼갖고 얼굴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송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신상털이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60명이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네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 방송을 빌려갖고 혹시 그분을 신상털이하거나 부정적으로 댓글 쓴 분들 만약에 그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이분들이 그 자기가 글을 썼던 사이트 갖고 사과하는 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다툼을 할 때도 유리하다. 네. 그래서 혹시 신상털이에 참석했던 분들이 있으면 사과 글을 올리고요. 네. 그분이 아니니까 네네. 사과 글을 올리고 그다음 또 그분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만약에 나중에 벌금 내는 상황이면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자기 개인의 이익을 60명 입건 낸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야 이렇게 자꾸만 진실이 아닌 게 몰려가면 안 됩니다. 거긴 분명히 카페 룸으로 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기사 날 때는 호텔에서 룸이라고 표현해요. 호텔 룸이라고 호텔 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방이잖아. 룸이 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 2차 그 기사를 보고 2차 나가는 그 또 다른 언론들은 호텔 룸으로 다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호텔 방으로 표현하고요. 호텔 객실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오역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냄새를 확 풍기는 그런 단어 선택.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기사 받아 쓴 게 3천 기사가 넘어가요. 아, 우라카이 한 기사. 우리가 소위 이제 100개 쓰기 기사를 우라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틀 연속 양대 포털의 실검 1위를 이틀을 장식을 합니다. 실검 1위 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멘붕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이 삶에 있어서 이런 멘붕은 느끼다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룸이라는 단어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이제 렉싱턴 호텔 하면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 기자들,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렉싱턴 호텔에 그 1층, 2층 거기에 룸이 있었나 하고 기억을 막 되짚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런 최초의 기사에 나온 그런 분위기의 룸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뭐 기억을 더듬는 예. 걸 해봤는데 그만큼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악의적이었다고 오해를 보는 거지. 불러일으킬 수 있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의적이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악의적인 오역을 유도했다. 그런데 일단 예. 그 악의적인 오역이라 하더라도 음. 그냥 대놓고 맨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예. 그 A 씨한테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 1번 질문입니다. 만났냐? 일단 이거 먼저 해야지. 그날 12월 23일이든 24일이든 그때 만난 적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일단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분들이 여기 나간다 그러니까 좀 그 조심해서 발언하라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지금 그 답변 안 하는 게 이제 이틀 동안 그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이제 입장을 네네. 밝혔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고소한 것은 언론의 그런 그 허위 보도 네. 그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 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게
옳겠다. 예. 그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우리가 공격적인 질문이 확 죽어버리는데. 일단은 뭐 좋아요. 그 검찰에다가 이제 고소장 제출했으니까 이제 검찰이 이런저런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면서 예.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면 프레시아는 좋아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요 얘기를 갖고 기사 쓰면서 말꼬리 잡고 그러니까 진실 공방으로 가면 처음 터트린 데는 이거거든요. 이미 정봉주는 정치적으로 확 저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날 기사가 나간 날 실검 이틀 동안 1위 하면서 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확산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반박 성명을 1차 반박 성명을 할 때는 실검에 아예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 반박 성명을 할 때는 실검에 잠깐 한 시간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온라인의 덕후들, 그다음 우리 이제 지지자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게임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삼이사 이 TV 보고 계신 50대, 60대 TV만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내용들, 진실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소기의 목적을 거둔 거예요. 거두고 그냥 나중에 와갖고 뭐 진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질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권순욱입니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오늘 원래 4시에 하기로 했다가 아, 연기가 됐어요. 어디 다녀오셨죠? 그렇죠. 원래는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죠. 네. 예. 지금 3시 반에 중앙지검 갔다 오는 길입니다. 잠깐 마이크 조금 더. 예, 마이크로. 제가 지금 기운이 쭉 빠져갖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작게 하시려면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알겠습니다. 대고 하시면, 예. 중앙지검에 볼 일이 있으셨으면 뭐 어디 고소장을 제출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 많은 네티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난 3월 7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1시간 반 전에 9시 반에 정봉주 성추행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프레시안에 대대적으로 나가고 지금 7일 동안 이른바 이제 미투 운동에 또 정봉주 걸린 거 아니냐 하는데 10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지금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7일을 아마 한 70년을 산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이 7일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아우 정말 고통스럽게 7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이 무척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팩트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기사가 처음부터 무엇을 의도하고 스스로 기사가 자꾸 자기 부정을 하면서 가는데 이런 것 자체가 허위사실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기사 내용에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런 이제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혐의 의혹을 제기하는 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언론사 5군데 언론사 네. 6명 기사를 5개 언론사 6명의 기자를 그렇죠. 예. 상대로 고소장을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제출했는데 이제 네.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2군데는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출판물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예, 의한 명예훼손. 그렇죠. 예. 예. 사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시던 날 예. 원래 선언하고 나서 우리 여기 스튜디오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날 그죠? 오후에 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3시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방송이 펑크가 하나 난 거지. 우리도 피해자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때 1시간 반 전에 기사가 나오는데 너무 충격스럽더라고요. 그 전날 또 전화도 한번 왔어요. 근데 전화 왔는데 기자들하고 만났다가 이제 피곤해갖고 일찍 잤는데 밤 한 11시 50분쯤에 다그치듯이 전화가 오고 또 카톡도 어제 제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카톡도 본 사람들도 또 이게 약간 빡쳤죠. 네. 너무 고압적으로. 보통 기자들 다 그럴 거라고 오해할까봐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기자들 그렇게
진짜 거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공 기자님도 그 올해 이 언론 이 바닥 예. 밥을 먹었지만 주진우가 그거 보고 그래. 나도 이렇게 건방지지 않다. 예. 나도 기자로서 상당히 보통은- 건방진 예.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건방지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거죠. 그때는 카페룸이라고 문자가 와요. 카페룸에서 이러이러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허위사실 법적 대응하겠어.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진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다. 인식의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님 혹시 예. 그 언론하고 이렇게 정말 한번 각 세운 전례가 있었나요? 전에 낙검수 할 때 조선일보하고 했는데 예. 오히려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이제 큰 언론사들은 저처럼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를 그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적이나 뭐 그 일반 국민들에게 그 인지도가 있어도 자기들은 헤비급인데 네. 나는 한 팬텀급이나 플라이급쯤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몸집 키워줄 필요 없다. 이런 게 그렇죠.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조중동한테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욕을 해도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안 해요. 저는 고소당하고 예.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 같은 나름 정치적으로 인지도 있는 인물을 잡으면 네. 좀 자신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져보는 거죠. 무척 조심스러워요 지금. 예. 예. 그 사실 지금 사태를 보면은요. 네. 그 프레시안이 뭐 말 그대로 자기들 말로는 내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단독 특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 꽤 잘 나가는 정치인, 굉장히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의 뭐 어떤 치부를 갖다가 자기가 단독 특종을 했다. 이러면 사실 언론사로서는 그야말로 대특종이고 어마어마한 언론사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댓글에는 뭐 100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뭐 비난하는 댓글로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있는데 많이 사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사실 프레시안의 상황에서 봐서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사실 우리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망 정치인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는 단독 특종을 했는데 오히려 언론사가 뭐 완전히 망조 직전까지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 그 이런 점들이 참 이번 사태에서 저희들 뭐 제3자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신기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다들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미투 네. 운동인데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이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저항을 못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그 약간의 지고지순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딴지 거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3월 7일 날 보도가 되자마자 그날 이제 아주 가까운 캠퍼스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그 한 음식점에 그 이제 홍대에 있는 식당에서 한 그 10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대처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1대9로 이거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고 지금 미투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인정하고 피해야 한다. 90%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가까이 있는 분들도요? 가까이 있는 분들. 왜냐하면 워낙 이 그 열풍이 세니까. 그럼 미투 운동을 또 자칫 잘못하면 미투 운동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